한미동맹이 없으면 안 된다. 이게 왜 굴종적이라는 거죠? 이거 완전히 그냥 주한미군 철수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들리고도 남을 역대급 망언입니다. 아니 한미동맹의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이런 식의 발언을 한다? 미국 정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미국민이어도 주한미군 빼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필요 없대잖아요. 왜 자주국방론이라고 하는 것이 위험하고도 허상인지 오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9월 21일이었나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로 심각하게 위험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군사력, 대한민국의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가 없으면은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다. 자, 일단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일단 틀린 거예요.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와 다른 세력의 도움이 없이 내 나라를 완전히 지킬 수 있는 거, 이게 자주국방이에요. 근데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 이게 아니라 외국 군대가 사실은 없어야 자주국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의미의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거는 동맹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무지한 겁니다. 동맹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안보 전략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안보 전략이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는 자주국방 전략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다른 나라나 다른 세력과의 연합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는 동맹 전략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혼합 전략도 있지만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자주국방과 동맹은 서로 오히려 상반되는 거예요. 왜? 자주국방을 하면은 내가 스스로 이 나라를 지키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눈치를 볼 게 없겠죠. 하지만 동맹을 한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 빌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어떤 협의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나라의 외교적 문제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되는 것이죠. 이 이재명 대통령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외국 군대가 있으면 그건 이미 온전한 의미의 자주국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혼합 전략입니다. 하이브리드 스트래티지인데 한미동맹에 근간을 두고 있으면서 우리의 국방력을 점진적으로 증진해 나가는, 강화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지금 현재 취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죠. 한미동맹이 중요하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거, 이거 모를 사람 없고 비판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자주국방론이 나오는 이 맥락 자체가 이 좌파 정권에서는 늘 반복되었던 패턴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바로 이 자주국방론을 다시 꺼내들면서 반미 논란에 휩싸였죠. 주한미군 빼라는 거냐, 미군 없어도 된다는 거냐. 그 당시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무지무지하게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우려가 컸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주국방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문재인 정부의 국방 전략도 자주국방론이냐 논란과 우려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왜 하필이면 미국을 가기 직전에 이런 핵폭탄급 발언을 했을까? 지금 이제 대미 협상을 하고 있는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 같은 것들이 하나의 협상의 난제로 올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의식한 나머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쏟아낸 거예요. 굳이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한미동맹이 있더라도 우리 스스로의 국방력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 그것이 주권 국가로서 가져야 할 당연한 자세다. 이렇게 표현해도 전혀 문제가 없죠. 모든 의미가 전달이 되는데 왜 하필이면 굴종적 사고라는 표현을 썼겠냐는 거죠. 그것은 결국은 주한미군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좌파 정권에게는 상당히 뭔가 국익을 해치고 주권을 내주는 것 같은 굴욕적인 그런 불평등한 외교 관계처럼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바로 좌파 정권의 잘못된 외교 안보 의식이죠. 일각에서는 박정희 대통령도 자주국방을 외치지 않았냐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은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왔던 때가 박정희 대통령 시대인 건 맞아요. 그런데 맥락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968년도에 청와대 습격 사건이 있었고요. 푸에블로 나포 사건이 있었고, 근데 미국이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왜? 그때 1970년대 초반에 미국과 중국이 이른바 대탕트라고 해가지고요, 뭔가 관계가 좋아지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주한미군을 뺄 수도 있다, 주한미군 철수론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예요. 우리가 주한미군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자주국방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미군을 뺄 것 같으니까 우리가 너무 걱정이 돼서, 우리가 너무 불안해서 우리가 자주국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의 대응 차원에서 나왔던 담론이었던 거죠. 물론 나중에 이 자주국방론은 다시 들어갔습니다. 미국이 다시 한국에 대해서 안보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어쨌든 1970년대에 세계 정세에 맞물려서 한국에서 나왔던 자주국방론이랑 이렇게 한미동맹이 멀쩡하고 주한미군이 굳건히 주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먼저 자주국방을 꺼내드는 거는, 이거는 180도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국방
이야기하고 전시작전 통제권 회수한다 이런 말 나오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군이 필요 없다는 거냐, 미군 없어도 너희들 스스로 잘 지킬 수 있다는 거냐, 이런 문제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던 거죠.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게요, 엄밀한 사전적 의미가 뭐겠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적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자, 이거 할 수 있는 나라 전 세계에 몇 개 된다고 생각하세요? 온전한 의미의 자주국방,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원조나 도움이나 무기 수입 이런 거 없이 스스로 정말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사실 유일한 나라는 미국이에요. 미국과 전쟁을 했을 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나라는 사실은 전 세계에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어떤 적의 침략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국방력을 가진 나라는 여기에 러시아와 중국 정도를 꼽을 수가 있어요. 왜? 두 나라가 엄청난 핵 전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국제정치학적으로 봤을 때 온전한 의미의 자주국방을 하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정도입니다. 인도요. 인도도 강대국이죠. 하지만 인도조차도 스스로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충분한 무기나 전투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최첨단 무기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죠. 수입이 끊기면 인도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중국이 인도를 쳤을 때 인도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영국이랑 프랑스는 핵 보유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들도 자주국방을 하지 않아요. 나토라고 하는 집단 안보 체제, 동맹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같은 주요 강대국들의 핵심 안보 전략은 자주국방이 아니에요. 물론 그 나라들도 스스로 방위비를 늘리고 나토의 방위비 분담금을 늘린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건 맞아요. 그거는 전 세계적인 추세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들이 우리가 자주국방을 하겠다? 그러면 이 나라 정상이 우리가 나토에 의존하는 거는 굴종적이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난리 날걸요 아마? 그러니까 이 굴종적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국제정치학적으로 무지하고 위험하고 불필요한 말인지 새삼 느끼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스라엘은 자주국방하고 있다? 물론 이스라엘은 미군이 상시 주둔하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이 이스라엘도요, 미국의 엄청난 군사적, 경제적 원조와 무기 공급 이러한 것들의 안보가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온전한 의미의 자주국방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주국방한다고 설치는 데가 하나 있긴 있어요. 그게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이 맨날 말하는 게 뭐예요? 주체의식, 자력갱생, 자주국방, 자주평화통일, 이 자자를 정말 좋아하는데, 하지만 북한도 실은 자주국방이 어렵죠. 북중동맹, 북러동맹에 의존을 하고 있으니까요. 북중러 삼각공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도 되는 사이즈와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나라의 지도자가 자주국방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요, 어불성설인 거예요. 아니,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이 가능한가요? 북한이 핵이 있는데, 여러분, 핵이라고 하는 거는 핵을 가진 쪽과 핵이 없는 쪽은요, 완벽한 비대칭 전력입니다. 핵을 가진 쪽이 100% 우위에 있어요. 왜냐하면 핵을 맞는 순간 초토화되거든요. 다시 재반격을 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게 되면은 게임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북핵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재래식 무기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핵 앞에서는 무력화된다. 이게 대부분의 국제정치학자들의 생각이거든요. 북핵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핵 개발을 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우리가 자주국방이 가능하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때 핵 개발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얘기했을 때 민주당이 뭐라 그랬어요? 나라 망치는 거라 그랬잖아요. 아니,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있으면 되지 왜 핵 개발하냐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정말로 그들이 말하는 자주국방 하고 싶으면요, 핵 개발해야 됩니다. 북한처럼 군대 10년씩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이 구호가 듣기에는 달콤하죠. 멋져 보이죠. 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킨다.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더러 올바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동맹을 이용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동맹을 통해서 우리가 써야 될 안보 비용이라든지 국방비를 절감하고 이거를 경제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게 바로 국제정치학에서는 총과 빵의 이론이에요. 우리가 총에 쓸 돈을 대신 빵에 쓰면 더 국민들이 잘 먹고 살 수 있다. 경제를 더 살릴 수 있다. 복지를 늘릴 수 있다. 그래서 동맹은 절대 굴종적인 게 아닙니다. 동맹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정을 더 효율적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현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외국군이 없이는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생각, 이 말도 틀렸지만 굴종적이라는 사고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여기서 굴종이 왜 나오는 거예요? 한미동맹이 굴종이 아니잖아요. 수평적 동맹입니다. 대등한 가치 동맹이에요. 자유진영의 상징적인 가장 성공적인 동맹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우리의 한미동맹을 굴종의 대상으로 여긴다? 그거 자체가 너무나 반국가적인 생각이죠. 제가 아까 북한은 이 자주라는 말 참 좋아한다 그랬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상당히 북한을 사랑하고 따르는 세력들도요, 이 자주라는 말을 정말 좋아합니다. 자주15. 여기 보이시죠? 북중러 신세계와 미국의 몰락. 대충 보면은 미국산 불매운동 선포, 반미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매체입니다. 자주통일평화연대,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위험천만해 보이는 그런 집단이에요. 민주노총 9기에
자주통일 선봉대 역시 이 반미 집회의 본산 아닙니까? 간첩단 사건도 연루가 돼 있어요. 이런 민주노총도 자주라는 말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 자주는요 정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북한이 말하는 자주의 본질적 의미는 주한미군 나가라는 거예요. 미군 철수입니다.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이 신경 꺼, 손 떼, 나가. 왜? 그래야 남한을 접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주라고 하는 거는 북한의 아주 교묘하고 고도화된 적화 전략입니다. 거기에 자주라고 하는 아주 그럴듯한 말을 쓰는 거예요. 왜? 우리가 스스로 함께 우리가 지킨다라는 말을 반대할 국민은 없거든요. 하지만 자주는요 엄밀한 의미의 자주가 아니라 고립입니다.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이에요. 한미동맹 깨지고요. 자유진영에서 탈퇴하고요. 그런 나라가 바로 이란 이런 나라들이에요. 자주국방한다고 하면서 제재 때려맞고 스스로 고립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주국방이라는 구호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자주국방은요. 이꼴 한미동맹 파기를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국방력 강화, 국방력 증진 이런 좋은 말들 많잖아요. 왜 자주라고 하는 말을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동맹이라고 하는 걸요. 우리는 한미동맹을 그냥 그저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6.25 전쟁 당시에 미군 전사자가 몇 명인지 아시나요? 33,000명이 넘습니다. 부상자는 10만 명이 넘고요. 실종자도 5천 명입니다. 사실상 사망자죠. 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그냥 보호해준다고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여기 지금 체결하고 있는 한미 상위 방위 조약 정말 대한민국 역사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죠. 이거 없었으면요 대한민국 먹혔어요. 바로 적화됐습니다. 지금 다 요덕 수용소에 있었을 거예요. 이 한미 상위 방위 조약을 만들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요 이 조약이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큰 혜택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실이죠. 여기 보이시죠? 이승만 대통령 뒤에 이제 뒷짐지고 서 계시는데 이름이 뭐냐는 거야. 이름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침략을 당하잖아요. 그럴 일이 없겠지만 한국도 미국을 도와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동맹이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한미 동맹을요 일방적으로 미국의 해구산이라든지 주한미군이라든지 미국의 엄청난 군사력에 우리가 의존하고 있고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그게 본질적인 성향인 건 맞죠. 그러나 엄밀한 의미의 동맹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어려울 때는 한국도 미국을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게 한미동맹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한미동맹을 굴종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무슨 뜻으로 받아들여지겠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힘들 땐 너희들은 나를 안 도와준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돈에 비유를 해보면은 누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내가 돈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야, 나 이 돈 없어도 돼. 이 돈에 내가 의존한다는 것 자체가 굴종적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돈 빼고 싶겠죠. 외국 군대 주둔이 없으면은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굴종적이다. 정말 위험천만한 발언입니다. 진짜 주한미군 빼도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국제사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을 때 과연 미국과 일본 우리의 우방 세력들이 어떻게 볼지 저는 정말 불안합니다. 이렇게 위험한 발언들을 쏟아내니까 당연히 한미 관세 협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왜? 신뢰가 없으니까요. 우리 편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없잖아요. 지금 미군 빼겠다는 거냐 미군 나가라는 거냐 이렇게 우리가 압박하고 비판해줘야 그래야 움찔하고 더 이상 이런 망언을 내놓지 않을 겁니다. 주진관이었습니다.